HMM 녹화 들어갑니다. HMM의 경우 이제 개장 초부터 계속 혼조세인데 뭐 오늘 시장이 자동차부터 해서 워낙 좋다 보니까 자동차부터 보고 다른 쪽 보고 또 두산중공업 전략 녹화해드리고 하다 보니 HMM 조금 늦어졌어요. 문자는 이미 나갔죠. 문자는 나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HMM을 이번에 접근했던 범위가 42,000원부터의 기준이 돼요. 그죠? 42,000원부터 43,000원. 샛별형이 뜬 기준이 4만 얼마요? 4,000원. 그래서 이 매입가 대비해서의 기준을 잡아서 그럼 우리는 넓게 보겠다. 차익 실현 범위를. 마지노선의 경우를 48,500원으로 잡고요. 나는 꼭 차익 실현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5만원 이탈되고 49,800원. 오늘 기준에 뭐 49,3%를 할 거예요. 49,300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기준. 왜냐면 이제 오늘 저점이 49,700원이니까 다시금 내려오면 안 되겠고 치고 돌려서 움직임을 줘야죠. 그래서 오늘 편입의 기준은 이렇게 고가와 저가의 뭐 3분의 1, 2분의 1과 그다음 뭐 저가 수준 내려올 때 전부 그리고 오늘 고가까지도 전부 그렇게 해서 어느 구간에서든 다 편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막연하게 기준을 잡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위축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왜 이 가격에서 윤정두가 정신머리 없이 편입의 기준이라고 설정을 했을까? 그 부분이 물론 어제 들어온 쪽에 대부분이 이제 물량이 인덱스 쪽에서 들어오는 거 추정치 그러니까 HMM에 대해서 MSCI 지수에 편입이 되고 패시브 자금이 들어와서 장기적으로 이제 지수 연동폭의 기준에서만 들여다보고 편입을 가져가겠다 하는 물량의 기준에서는 마감동 효과에 이제 들어오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어제 장중 내내 눈으로 보신 것처럼 어제뿐만 아니라 최근 며칠 동안에 계속 5만 원의 물량을 받아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물론 1%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런 흐름을 뭐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1%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5만 원 밑에서 계속 눌려 있을 때 매수의 기준을 잡는 그런 흐름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어제 기준에서의 흐름 또 26일의 흐름 기준 잡으면 적잖아요. 300만 주 이상의 물량이 지금 언저리에서 편입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기준이 또 중요한데 어제의 매수와 매도의 기준 그렇게 해서 투자자별 동향을 보시면 어제 기준의 매수와 매도의 기준을 놓고 보실 때 어떻게 됐어요? 매도 기준에서 외국인 1878만 8천 주 그리고 매수의 기준의 손바뀜이 2400만 주예요. 이것이 지수 연동폭으로만 놓고 보는 물량이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꼭 그 흐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액티브 펀드 쪽의 흐름도 분명히 들어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단기 성향의 자금도 들어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뭐 무조건적으로 인덱스 쪽이다, 패시브 자금 들어왔으니까 인덱스 쪽이다, 혹은 이거는 뭐 아니다. 굳이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잖아요. 결론적으로 어제의 흐름까지의 기준에서 우리가 차분히 좀 놓고 보셔야 될 부분의 기준은 일단은 수급 범위에 있어서 어찌됐건 주력 창구 쪽의 수급 범위가 예상보다는 좀 다르게 예상은 이제 다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었거든요. 사실 다 빠져나가면 어떻게 되나? 그럼 새롭게 시작해나? 이렇게 그 다음에 차익 실현 욕구 터지는 물량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까? 근데 그게 아니라 다 안 빠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순매수가 아닌 매수 수급 동향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어제까지의 그러니까 26일까지의 누적 수급 범위 한번 놓고 보여드릴 거고 그리고 그거 이제 매번 보여드렸던 기준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VIP 방에 이제 올려드렸던 수급 범위 내용 잡아드릴 거고 어제 하루 기준에서 이제 그 손바뀜의 창구들 매수의 창구들 이게 이제 패시브 자금 들어오는 거겠죠 이게 그렇게 돼 있고 어제 기준의 순매수 기준에 27일 기준에서의 그리고 또 놓고 봐야 될 부분이 2020년 05월 27일 순매수 창구 순매수 우위 창구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매도 우위 창구의 기준이 이렇게
그럼 UBS가 그간에 가장 많은 매집을 단행한 쪽이고 그다음 한투 이렇게 돼 있는데 이 UBS와 한투가 일단은 차익 실현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죠. 아쉬움이 남지만 이들의 물량을 다른 쪽이 어제 5만 600원에다 받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들은 이제 어느 데서 차익 실현을 해도 뭐 사실상 전부 차익 실현 기준이 된단 말이죠. 이제부터는. 그랬을 때 이들이 과연 다 차익 실현을 하고 빠져나가는 기준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은 여기서 다시 뭐 실적의 모멘텀 6월에 KRX 편입 기준에서의 ETF 상품 해치에 대한 뭐 흐름들 이런 부분까지 감싸 안고 뭐 정상적인 추이로 계속 진행이 돼서 강세 흐름이 연동이 될 거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이게 결론적으로 이제 어제 올려드렸을 때에 HMM의 26일까지의 수급을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6일까지 수급에서 이제 주도 창구의 흐름과 그리고 어제 마감까지의 흐름을 또 놓고 볼 건데 누적 수급 부분에 HMM은 UBS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한투의 기준이 되겠죠. 어딨니? 빨리 나와보자. 그렇게 해서 한투의 기준 그 다음에 UBS의 가장 많은 매수 또 모건 스탠리 쪽에 수급 범위 모건 스탠리가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어제까지 누적 수급 재편입 들어온 게 상당히 많은 물량이 들어왔거든요. 이렇게 다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이 흐름들을. 그래서 어제 그 방송 원고에서도 이 부분을 찾을 수가 있어요. 어제 이제 방송에 가지고 나갔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 물량 기준의 UBS 쪽의 물량 기준의 흐름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또 한투의 물량 또 모건 스탠리의 물량 근데 지금 매도 쪽은 이제 모건 스탠리는 어제 또 추가적으로 매수가 들어온 상황이란 말이죠.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박스 방송고에서도 잡아드릴 텐데 우리가 이걸 매번 갖고 가요. 매번. 그러니까 정회원님들은 VIP 회원님들은 뭐 매번 보시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어제 이제 문자도 어제 문자도 계속 49,000원, 48,800원 뭐 이런 식의 문자가 어제도 추가적으로 나왔단 말이죠. 우리는 이걸 잡은 게 42,000원대부터 잡은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기준이 잡혀서 어제 이제 그 수급 범위의 기준에서도 보시면 창구 동향의 기준에서 어제 이렇게 26일까지 창구 동향 그잖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뭐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전부 나간 게 아니니까. 요건 자료 빼놓은 다음에 여러분들께 나머지 부분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슬라이드 그 다음에 얘도 두 장 다 뭐 오늘 걸로 보면 되겠죠. 저거는 그렇게 해서 보시면은 이걸 다시 볼게요. 다시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어제 매도한 쪽이 과연 어디 쪽이냐라고 했을 때 UBS 쪽이 어제 매도를 했는데 중요한 부분은 어제 UBS의 순매수량이 320만 주 매도인데 그렇다면은 520만 주에서 200만 주 남아있죠. 그러니까 조금 이따 보면 확인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한투 쪽이 80만 주분이 매도를 안 했어요. 물론 이제 오늘 추가적인 매도가 40만 주 있으면 얼마든지 한투는 또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창구잖아요. 겪어봤잖아요. 뭐 50만 주, 70만 주, 100만 주씩 매도가 되다가도 순매수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까지도 연동이 되고 있는 게 일단 HMM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로 놓고 봤을 때는 버겁지 않다. 현재 기준이.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죠.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 안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이거를 다시 오늘까지의 누적 수급을 한번 놓고 볼까요? 오늘까지의 누적 수급. 그러니까 어제까지의 2월 15일부터 누적 수급. 2월 15일부터 순매수 1위부터. 이제 손이 바뀌어서 모건 스탠리인데 이것이 손이 바뀌어서 모건 스탠리다라고 했을 때 그 기준을 놓고 보는 거예요. 저쪽의 성향이 단기 성향의 수익률을 목적으로 들어왔느냐 아니면은 말 그대로
인덱스 펀드여서 뭐 시장 등락률에 연동돼 있는 흐름, 그러니까 비중에만 비중 조절만 목적으로 해서 들어온 쪽이냐, 요것만 이제 확인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21년 2월 15일부터 해서 지금까지의 누적 순매수 창구를 확인을 했을 때 모건 스탠리로 이제 바뀐 거, UBS가 순위가 여기에서 이제 밀려 내려간 거죠. 1위에서 이렇게. 그리고 한투가 2위에서 이제 3위로. 대신에 이제 나머지 모건 스탠리와 CS 이런 쪽인데 이쪽이 인덱스만 들어왔냐 이거예요. 어제 마감매만 들어온 게 아니죠. 어제 마감매만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기존에도 모건 스탠리는 매수하고 있었고 CS도 기존에도 매수하고 있었다. 그럼 그 물량들은 성향이 뭐야? 액티브 쪽이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단기 반동성의 수익 창출에 대한 목적이 더 큰 거지. 그잖아요. 그렇다면 결론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제 놓고 보실 때 순매수 창구 기준에서 인덱스 쪽으로 다 손이 바뀌었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이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단정지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고,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들여다볼 수 있겠다. 그럼 어느 부분을 더 들여다볼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거예요. 매집의 기준에 매집 평균 단가가 올라갔어요. 오늘 또 손바뀜이 나오고 수급 동향은 있으니까 오늘 마감 이후에 또 평균 단가 기준 잡으면 굉장히 또 추가적으로 올라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매집 비중은 월등히 이제 높아졌죠. 월등히 높아진 상태에 연기금 쪽은 그대로 매수의 기준이 잡혀 있는 상황이 되고, 연기금 쪽은 뭐 다 매도인데 연기금 지들만 매수해요. 뭐 기타 법인하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공적 자금 들어간 종목이 이렇게 티가 난다니까요, 사실. 예? 자율성을 보장해주라 하지만은 결국은 이런 식으로 티가 나요. 금융투자는요. 금융투자는 증권사의 상품 해지 물량의 기준이 된단 말이죠. 어제까지의 누적 수급, 아직은 이제 추정치라서 제대로 못 보니까 연기금이 어제도 일단은 매도한 게 없어요. 12,000주? 매도가 아니지 그거는. 응? 결론적으로 HMM의 지금 외국인 수급 범위까지를 다 같이 놓고 볼 때 주력 투자자별 수급, 우리가 접근한 이후에 이게 인덱스가 됐든 액티브가 됐든 우리가 접근한 이후에 가장 많은 지분이 형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1,700만 주 때까지 분이 안 봤어요. 그죠? 이 평균 단가가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가 버립니다. 예? 뭐 상상을 초월할 것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어제까지 기준에 평균 단가 32,000원까지. 그럼 어떻게 돼요? 대박이지. 뭐 어떤 게 대박인데 50% 이상으로 보잖아요. 우리가 그 5%까지 50%까지를 봤는데 그 이상이면 뭐 60%는 못 보겠어. 어거지 쓴다면. 그잖아요. 뭐 그게 억지인가? 아닌데. 평균 단가.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자료를 또 드렸죠. 어떤 자료를 보여드렸냐면은 정혜원님들이야 이런 걸 맨날 보니까 별 반응이 없으신데, 이거 그 제도권에 계신 분들하고도 이런 거 얘기를 하면은 깜짝깜짝 놀래요. 아, 이렇게 정형화되어 있는 것이 있나? 이거 퀀텀 매매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알고리즘 줘서 우리 알고리즘 만들어서 기간 매매 해볼까요? 대형주 기준에서 다 먹히는 그런 알고리즘이니까 요거 한번 가져가 볼까요? 이런 내용들을 많이 의견 교환을 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그 도서 자료 부분을 보여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우리가 방송용 자료에서 이제 보여드리는 자료하고 요 자료하고 또 다르죠. 요 도서 자료. 요 도서 자료 보시면은 이게 2007년도 거잖아요. 2007년도 건데 이미 벌써 이렇게 지금 HMM 보합으로 다 돌려놨어요. 어제 900원 올려놓은 거 이제 물량 다 소진시키고 들어 올린 거예요. 단기 물량 부분을. 요렇게 다 잡아놨어요. 이게 41페이지입니다. 이때가 130개 종목에 130개 종목. 1조짜리가. 지금은요. 월등히 많아요. 260개예요.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높아져야만 신뢰도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 이 매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매번 교육을 잡아드렸고, 결론적으로
이 기준의 HMM의 경우에 정확히 보시면은 이렇게 써 있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5에서 10%를 편입할 경우에 30에서 50% 들어 올려야 된다. 얘는 극대형주의 기준에 지금 6%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50%좀 넘겨도 돼. 근데 이제 그 정형화된 내용 기준에서만 놓고 본다면 이렇게 돼 있죠. HMM의 27일 전략을 28일 금요일 전략이 되죠. 이 부분을 다시 이제 바꿉니다. 그래서 28일 전략, 금요일 전략으로 이제 바꿔놓고 내용이 기존의 내용하고 이제 조금씩 바뀐 내용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27일까지 외국인들의 매집 기준, 평균 단가 기준 48,600원까지 다 올라와 있어요. 48,600원까지 다 올라와 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48,600원까지 기준의 편입 기준 설정 범위를, 그러니까 차익 실현 범위의 그 설정 범위를 지금 오늘 주가가 또 올라가면은 평균 단가가 또 올라가기 때문에 그들의 매집 단가 대비 들어 올려야 될 가격은 월등히 계속 높아진다. 월등히 계속 높아진다. 그렇다면 우리가 처음에 들어올 때 기준을 잡은 게 뭐였어요? 이 부분을 잘 생각하기로 했었잖아요. 어떻게? 일단은 이 기준에 앞전 기준에 현재가 대비 매집 목표 주가가 높아지면 현재가 대비. 근데 지금은 거의 똔똔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금씩 주의하고 있었던 것인데 45,000원 목표 주가에 5만 원. 10% 프리미엄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사실상 그 프리미엄이 오늘 거래까지 감안했을 때는 제한적으로 형성된다. 제한적으로. 그래서 결론은 조금 편안하게 보면서 대처할 수 있는 가격으로 형성돼 있다. 그만큼 누적 수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적 수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하시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일주 월봉 다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뭐 이렇게 돼 있죠. 월봉 기준에서도 매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 월봉 기준의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을 놓고 보는 거예요. 이 거래대금을 감안했을 때는 충분히 저 고점들을 넘길 수 있는 자리다라는 걸 말씀을 계속 드려오는 거고, 월봉에 꼬리 하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봉 기준에서는 먼 훗날 오늘의 주봉이 패시브 자금 들어와서 형성된 거래대금의 주봉입니다. 이렇게 해석하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기술적 분석은 있는 그대로만 해석을 하고 끝내버립니다. 결론적으로 월봉 기준이나 월봉의 거래대금 사상 최대치죠. 그럼 이 고가 랠리가 타당성이 부여가 된단 말이에요. 주봉 기준에서도 오늘 거래대금까지 하면 다음 주에요. 갭상승 나오면서 움직임 나와버리면 이거는 시세가 더 뻗어나갑니다. 왜? 주가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비슷한 수준만 터져도 거래대금은 월등해져 버리죠. 그래서 주봉 기준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갈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주봉상 갭도 목표주가 또 상향될 수 있습니다. 월봉에서는 당연히 얼마? 6만 원의 기준점이 계속 설정이 되는 거죠. 월봉에서는. 그리고 요 기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번 봤던 게 어떤 걸 본 거예요? 이런 걸 본 거죠. 이런 거. 오늘 만약에 이제 HMM도 장초부터 편안했고 IT도 그냥 어마어마하게 편안했으면, 그러면 사실상은 지금 기준에 뭐 에코프로 원래 갖고 있던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에코프로 공략도 고민을 해봤을 거예요, 아마도. 근데 어찌됐건 그 에코프로라는 얘기를 하는 이유가 어찌됐건 간에 단기 종목 소형주의 기준에서도 들여다볼 수 있는 범위를 우리가 이렇게 가져갈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계속 그럽니다. 주력주에서 오늘처럼 자동차처럼 3, 4% 이상씩 급등으로 연출을 나타내 준다면 뭐가 무서워요? 결론은 이 개장초의 이 잠깐의 변동성, 퍼센테이지로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바닥 인식의 이 변동성, 아까 매직 계산기 잡아드렸지만은 어느 가격에서든 상관이 없다. 편입의 기준이든 뭐든 그렇게 해서 뭐 이런 절반 라인의 기준이 됐든 뭐가 됐든 거래량만 수반되는 것이 확인되면 된다. 근데 이제 거래량 부분이 일단은 전일 기준의 비이성적인 그 흐름들 때문에 연동폭 자체를 기준 잡기가 좀 애매해요. 그러면 이제 뭐 개장초 기준의 요 거래량 기준을 놓고 봐도 되는데 이평선을 사실 빼버리고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의 기준은 주식수 천만 최소 범위 1,000만 주 그리고 이제 그 이상의 거래량의 기준을 잡으니까 오늘은 차트에서는 정신이 없는 상황이니까 오후장에 다시 분봉 기준 여기 쭉 미끄러졌을 때 분봉 기준의 거래량을 잡아드릴게요. 금호석유가 거래량이 없이 움직여서 좀 아쉬운데 확인해서 전략 기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MM 같은 종목 함께 가져가셔서 좀 같이 수익은 가져가시고 그렇게 해서 항상 좀 전략 기준